안녕하세요. 바둑공부방입니다. 자, 옛날 바둑 잡지에 했던 기부 하나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대회 이름이 프로 신예대 아마 최강의 16강 토너먼트였는데요. 자, 이 당시 일반인 프로 기사 입단 제도를 막아놔서 연구생들만 프로를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마추어들이 좀 불만이 많고 그래서 달래주는 차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아마 최강 8명과 프로 신예 8명을 맞붙여서 토너먼트 대회를 가졌었는데 1회전에서 이창호 당시 2단 그때 13살이었죠. 그 다음에 안관호 당시 거의 아마 최강급이었는데요. 두 기선에 바둑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이제 안관호 6단이 당시 완전히 프로에 못지않은 솜씨를 보면서 완승을 거두게 되는데요. 참고로 이 대회는 김동엽 구단이 현재 유창혁 구단을 이기고 우승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 바둑 한번 보겠습니다. 첫 수부터 보면요. 흑이 안관왕 당시 아마 6단이었고요. 이렇게 돼서 이제 높은 중국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게 승률이 지금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간혹 지금도 두는 기사들이 있고요. 자, 요렇게 벌리는 수는 요즘은 잘 안 두죠. 승률상으로는 한 3, 4% 떨어지는데 반집 정도 손해라고 합니다. 자, 걸치는 수는 뭐 괜찮은 수였고요. 자, 받아둔 다음에 자, 요 수를 이제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수가 되었는데 승률이 한 6%쯤 떨어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인공지능의 추천수는 여기서는 보통 요즘은 거의 여기를 들여다보고 두던가 아니면은 여기 3, 3이 비어 있으니까 뭐 여기를 두는 게 맞겠죠. 어쨌든 예전에는 이거 많이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승률이 한 6%쯤 떨어지면서 이게 덤이 5집반이었습니다. 덤이 5집반 시절이라 시작할 때 승률이 56%쯤 되는데요. 요거 두니까 이제 52%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뭐 당연히 요즘 다 일로 들어가죠. 근데 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이 33 들어가는 수가 그 당시 그렇게 각광받던 수가 아니었기도 했는데 이 장면에서는 종종 들어갔었습니다. 실전에서는 이쪽을 깨는 걸 택했는데요. 이것도 한 6% 정도 빠집니다. 자, 처진 날일자 뭐 들 수 있는 수고요. 뭐 이것도 이제 들 수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요 자리가 급소죠. 자, 이 장면에서 한 칸 뛰어 나갔고요. 뛰니까 또 뛰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아주 그렇게까지 인공지능 추천 순위로는 뭐 그래도 2, 3면에 드는 수들로 이어졌고요. 자, 이 장면에서 이제 들여다보고 이으니까 또 들여다보고요. 이으니까 이거 다 인공지능 추천수입니다. 여기서 있는 수보다는 이제 카타고는 여기를 한번 찔러 놓고 두라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더 안 두고 흑은 3, 3을 추천해 줍니다. 자, 뭐 그렇다고 뭐 있는 수가 아주 나쁜 수는 아니었습니다. 한 2% 정도 빠지는 수였고요. 자, 이 장면에서 이제 인공능이 추천하는 정수는 여기 귀 지키는 겁니다. 백들이 튼튼해졌기 때문에 여기를 지켜야 된다고 보고 있었는데 흑은 이걸 공격 대상으로 보고 한 칸을 뛰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이것도 한 6%쯤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백은 당연히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 흑이 집 나는 걸 막아야 되는데요. 자, 이 청하고단 여기 좀 느리게 한 칸 뛰어뒀습니다. 요수도 한 6%쯤 빠졌네요. 자, 지금도 여기 지키는 게 정수인데 실전에는 좀 넓게 욕심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승률 차이는 거의 없고요. 자,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쪽이 공격의 급소고 이 장면에서 한 칸을 띄어서 지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여기를 지켜두는 걸 정수로 보고 있습니다. 뭐 여기 하나 띄어들면 이렇게 두고요. 붙이면 젖히고 그 다음에 끼워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추천수로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이 백돌이 튼튼하기 때문에 이 백에 대한 뭐 심한 공격은 뭐 하기 힘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실전에서는 여기를 지켰는데 여기 조금 더 완착이었습니다. 승률이 11%가 빠지면서요. 그동안 쌓아놨던 거의 다 까먹어서 이제 52%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카타고의 추천수를 보면요. 하나 들여다봅니다. 이을 때 이쪽을 붙여서 수습을 하라고 합니다. 나와서 끊는 정도고요. 여기를 맥점으로 보고 있고 여기 구자 맞고 빠질 때 이렇게 빠져서
여차하면 요 세 점은 버리면서 수습을 하라고 합니다. 자, 근데 실전에서는 그냥 이렇게 뛰어나간 게 조금 더 완착이었고요. 승률이 8% 이상 빠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를 지키는 게 올바른 방향으로 보고 있네요. 실전에서는 여기를 두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여기 붙여서 수습하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점수가 깎인 것 같습니다. 한 3, 4, 5% 깎였고요. 자, 이 장면에서 이제 붙이고 나가는 것을 정수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실전에서는 뭔가 좀 가볍게 빠져나가려고 날을 짜려고 한 것 같은데 이것도 한 7, 8% 깎였습니다. 자, 건너붙이는 수가 제격이었고요. 자, 여기서 백의 응수는 이렇게 뒤로 비껴받는 수도 있었는데 실전에서는 그냥 안쪽으로 받았고요. 그러면 여기 끊고 잡고 단수까지는 필연이죠. 현재 승률이 흑의 승률이 67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야금야금 좀 차이가 났었죠. 자,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이걸 이어두는 걸 정수로 보고 있네요. 여기 찌르면 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찌르면 맞고 요거 하나 교환해 두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런 데 하나 붙여두고 이 정도까지 선수해서 어느 정도 살 수 있다고 보고 손을 빼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흑은 여기를 지키라고 하네요. 자, 이 그림을 했으면 그래도 33% 정도 집으로는 뭐 한 집 반, 두 집 반 요 차이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었는데 이걸 때린 수를 조금 나쁘게 봤습니다. 뭐 그렇게 차이가 안 나네요. 한 2, 3% 깎았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돼서는 흑의 승률이 70%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자, 이제 백은 지금 여기들 아직 안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막고 안정을 해야 되겠고요. 저기서 카타고는 여기를 들여다보고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요. 그럼 백도 이렇게 살려놓고 여기를 지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라고 하네요. 자, 그런데 실전에서는요, 그냥 가볍게 모양 좋게 띄웠습니다. 뭐 큰 차이는 없고요, 승률상으로는. 그 다음에 일단 지켜두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이쪽으로 방향을 넓혔고요. 뭐 카타고는 이 정도까지 좀 좁히는 게 더 안전하다고 하고 있었는데 뭐 큰 차이는 없고요. 지금까지도 이제 한 7대3 정도의 바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카타고의 선택은 일단 여기를 일단 막고 버티라고 하는데요. 자, 실전에 또 이청하고단 무난하게 한 칸을 띄는 수를 두었습니다만은 여기서도 승률이 한 5% 정도 깎이면서 흑의 승률이 75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면에서 카타고는 계속 한 칸을 띄면서 이 돌에 대한 압박을 하라고 하는데요. 자, 실전에 백이 흑이 택한 수법은 갈라치는 수였습니다. 요즘 이렇게 갈라치는 수 잘 안 나오죠. 한 3, 4% 깎였고요. 그리고 지금도 일단 여기를 막으라고 하는데요. 자, 실전에서는 위에서 다가섰습니다. 뭐 승률 차이 거의 나질 않네요. 자, 이렇게 한번 벌려두었고요. 벌려두니까 이 장면에서 카타고의 눈에는 이쪽부터 건드려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흑이 이렇게 받는 걸 정수로 보는데 이때 한번 붙여봅니다. 뒷맛 좀 남겨놨다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받아도 여기 뒷맛이 안 좋다고 보고 여기 한 칸 띄고요. 이렇게 받아 두텁게 연결해두고 이렇게 해놓고서 가장 급한 곳을 이제 이쪽을 보고 있네요. 이쪽을 보고 받으면 이제 젖히고 그때 이제 3-3 들어가는 이 그림을 서로 간에 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실전에 귀 쪽으로 붙인 것은 조금 손해수로 판단했네요. 이렇게 받으면서 흑의 승률이 76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자, 이제는 백이 집 부족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뛰어들었고요. 흑도 귀부터 붙여서 응수를 물어봅니다. 젖히니까 2단 젖히고요. 이 붙인 이상은 2단 필연으로 보고 있습니다. 있고 위에 있고요. 지금은 넘어가는 게 별게 없죠. 귀를 잡고 사는 게 정수고 빠져두고 맞고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뭐 필연적인 수순입니다. 모두 블루스팟이었고요. 그렇지만 야금야금 차이 났던 승률은 이제 흑의 승률이 77%까지 올라간 상황이고 세집반이면은 반면 9집 정도 흑의 우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백은 어딜 가야 될까요? 자, 카타고는 지금 여기로 들어가서 이쪽 흑집 나는 걸 조금 방해를 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귀가 크기 때문에 귀를 지켰는데요. 이것도 승률이 한 5% 정도 깎이면서 흑의 승률이 80%가 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계속 여기를 둬서 정리하라고 합니다. 여기는 굳히고 얻으면 이렇게 두고요. 이 자리가 급소인데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이걸 빠지면 일로 단수 쳐서 귀를 이쪽을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잡네요. 귀를 잡으면 이렇게 해서 그냥 쏙 도려낸 걸로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조금 더 놓고 살아야 되는 모습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두는 것은 이제 카타고의 추천수인데요. 사는 과정에서 조금 더 악수를 더 많이 둬야 되겠죠. 근데 실전에서 흑이 택한 것은 이제 바둑이 좋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뛰었는데 승률 자체는 한 7%쯤 빠졌습니다. 자, 이제는 여기를 하나 끊어서 둘 때 이런 데 붙여가면서 이쪽 집 나는 걸 막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흑이 정수는 느는 걸로 보고 있네요. 그럼 젖히고 끊고요. 이렇게 되면은 늘고 이 정도로 마무리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들여다보고 이제 이쪽부터 슬슬 건드려 나가는 이런 그림이 이제 백의 입장에서 최선으로 보고 있었는데 실전의 백이 택한 수법은요. 여기를 지켜두었는데 이것도 좀 느슨한 수죠. 여기서 승률이 한 9%쯤 빠지면서 흑의 승률이 84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상변 요 자리도 카타고의 거의 블루스팟이랑 비슷했고요. 받아두니까 이 장면에서 자, 카타고의 눈에는 이제 여기 하나 이런 모양은 요 정도가 계속 급수로 보이죠. 인공지능이 가장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뭐 눈목자 돼 있을 때 쌍나르트 자리 교환을 하고 귀를 딱 막아두는 것이 최선이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전에서는요, 젖혀봤습니다. 자, 젖혔을 때 이제 백이 일종의 찬스 개념으로 본 건데요. 여기를 한번 끊고요. 이쪽으로 치면은 일로 나가고 여기를 뚫으면 좀 이쪽을 붙여서 여기가 대충 끊어지는 모습이 나오죠. 자, 이쪽으로 전단을 구했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 실전에 백이 택한 것은 또 받아주었습니다. 이것도 다시 느슨한 수가 되면서 다시 승률이 85까지 흑이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서 바둑이 좋다고 본 안건의 그 아마6단이 귀를 지켜두면서 승률은 조금 빠지긴 했지만 이제 거의 흑의 승리가 더 굳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8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여기를 붙이는 게 더 좋다고 하는데 실전에서는 이쪽을 붙여갔습니다. 이것도 한 4, 5% 빠지는 수였고 그 다음에 카타고는 계속 요쪽에 압박을 좀 해서 이걸 후수로 살려주고 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당장 이게 뒀기 때문에 여기 응수하는 게 보통이겠죠. 그렇지만 승률은 좀 많이 깎았습니다. 한 7, 8% 깎이면서 현재는 뭐 승률이 78% 정도. 그래도 뭐 집 차이는 3집 반, 4집 반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자, 이 장면에서 이제 백의 마지막 승부를 할 수 있는 곳은 이제 여기를 계속 붙여서 이도를 끊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창구가 그냥 묵묵히 따라가죠. 받아두었고요. 그런데 요수가 많이 평가를 나쁘게 받았네요. 승률이 13% 빠지면서 흑의 승률이 90%가 넘어갔습니다. 지금 6집 반까지 벌어졌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 그거 이유는 빨리 여기를 두게 되면은 백이 이런 데 놓고 막 사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흑의 약점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도 여기서 손을 빼고 막 이걸 째고 들어가라고 하는데 붙이고요. 젖히고 막을 때 끊고 단수 칠 때 이쪽으로 치고 이을 때 나가서 이런 식으로 대충 뭐 백은 사는 모습이 나오긴 할 것 같긴 한데요. 뭐 여기 두면은 뭐 여기 놓고 살아야 되는 모습이죠. 이렇게 선수로 교환해 놓고 이제 이쪽 응수하면 된다고 보고 있고 이게 가장 흑이 안전하게 이기는 길로 보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 여기 두던 자리였기 때문에 자연히 따라 맞게 되죠. 그렇지만 따라 막은 수에 대해서는 승률이 한 14%좀 깎이면서 대충 77대 23 정도의 바둑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뭐 나가둬야 되겠죠. 자, 이 장면에서 계속 여기 압박이 추천수입니다. 자, 그런데 실전에서는 여기를 지켜뒀네요. 여기서 승률이 한 10%쯤 깎였네요. 그래서 제 승률은 7대3 정도가 되고 차이는 2집 반 정도까지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붙여서 끝내기를 하고요. 그런데 카타고의 눈에는 요거보다는 계속 지금 이 자리 여기를 붙여서 어떻게든 끊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그냥 끝내기로 들어갔는데 승률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자, 그 다음에 계속 여기 빨리 압박해서 이거 백을 후수로 살려주라는 게 카타고의 추천이지만 상변 저기 붙였기 때문에 막는 게 최선이겠죠. 일단 이 장면에서는 끊고요. 이을 때 여기서 한 점을 잡았습니다. 단수 치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네요. 여기 단수 치는 수도 일단은 이게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활용을 여기를 활용을 하고 가라는 거니까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 흙이 조금 안전하게 두면서 차이가 한 집 반 정도까지 차이가 줄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 이 장면에서 역시 마지막 기회라고 봤나요? 여기를 붙여서 끊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수 쳤기 때문에 장이 따게 되겠죠. 그렇지만 단수는 승률이 한 25%쯤 빠졌고요. 집으로도 3집 이상 손해를 봤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흑의 승률이 90%까지 다시 올라갔는데 지금도 역시 여기 두어서 빨리 백을 후수를 압박하라는 게 최선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하변은 이런 데 두는 것을 추천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두거나 뭐 이렇게 두거나 그러니까 이 백집을 위에서 쭉 누르면 된다는 거죠. 이게 잘못해서 돌이 끊어지고 그러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런 뜻인데요. 자, 실전에 아무리 봐도 요 좀 백돌이 허하죠. 붙여서 수를 내려갔는데 이 수는 나쁘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승률은 15%쯤 빠졌고요. 젖히니까 그리고 이 장면도 여기를 끊어서 여기를 두면은 이 정도로 활용을 해두고 이번에도 이렇게 가서 이쪽을 압박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는 백집을 그냥 납작하게만 두면 된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욕심을 내서 이제 안쪽으로 기어 들어갔는데요. 자, 이러면서 바둑이 좀 미세해졌습니다. 한 집반까지 줄었고요. 승률도 이제 흑의 승률이 60%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냥 있는 게 조금 더 두텁다고 보고 있었네요. 자, 위쪽을 이으면서 3, 4% 빠졌고요. 자, 지금도 카타고 눈에는 이쪽을 압박하던가 아니면은 이 두 점을 버리는, 다시 말해서 뭐 이런 데 한번 활용하고 이런 데 붙여서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쪽을 귀를 요 백집을 다 지어주고 이쪽을 튼튼하게 두는 게 좀 더 안전한 길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둔 입장에서 귀에서 살고 싶죠. 그래서 살로 들어갔고 있고요. 자, 이렇게 막으면서 또 갈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었는데 이렇게 되어서 바둑이 좀 굉장히 미세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한 집 반도 차이가 안 되는 0.9집 정도로 차이를 보고 있는데요. 자, 실전에서는 실전 이렇게 여기를 뚫었는데요. 그냥 가만히 이어두는 게 조금 더 두터운 수로 보고 있었습니다만은 실전에서는 찌르고요. 막을 때 다시 꽉 이어둬서 비슷하긴 한데 이건이 악수라는 거죠. 어쨌든 6대4 정도의 바둑이 되었고요. 자, 이 장면에서는 일단 젖혀서 만약에 귀를 두 점을 잡으면 두 점 버리고 이쪽을 젖히는 게 더 낫다고 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귀 쪽 실리가 크다고 보고 이쪽으로 웅크렸습니다. 이렇게 돼서 또 다시 바둑은 53%까지 기울어졌네요. 집 차이가 반집 우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다 따라왔는데요. 자, 이 장면에서 백이 대실착이 나옵니다. 이 빠진 수가 거의 이제 이 바둑의 패착이 되는데요. 이 승률 자체가 30% 가까워 먹었습니다. 어딜 뒀어야 될까요? 이제 집으로는 흙이 확실히 많기 때문에 백으로서는 요 엷어 보이는 돌을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식으로 어깨를 짚어서 이쪽을 공격을 가야 되고 이쪽 공격하다 보면 이쪽 끊는 수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어딘가를 받으면 이쪽을 끊든가 아니면은 여기를 붙여서 끊어서 뭔가 수단을 부렸어야 미세한 승부로 카타고는 갈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실전에 여기를 빠지니까 여기서 뭐 이 두 점은 별로 의미가 없죠. 안전하게 지켜두면서 이제 흑의 승세가 거의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일단 선수 교환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쪽을 붙여서 응수를 물어봤습니다. 자, 붙여서 물어본 수도 일단 여기 끊어서 뭘 응수를 했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실전에서는 이쪽을 붙여갔고요. 받고 두었을 때 여기 그냥 뒤로 끌어당겼고요. 지켜둡니다. 자, 젖혀서 또 응수를 물어봤고요. 자, 여기서 그냥 받아주는 게 제일 무난했는데요. 실전에 일단 이쪽에 백의 약점을 추궁하러 갔습니다. 집으로는 뭐 한 두 집 정도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반면 열집은 넉넉하게 흙이 이겨있는 국면입니다. 젖혔고요. 이것도 그냥 넘는 게 조금 더 낫다고 하는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쪽을 끊었고 이것도 뭐 키워버리는 게 요령이죠. 단수 막고 막을 때 막고 여기까지는 뭐 그냥 필연적인 흑마법입니다. 거의 반면 열집 내외가 굳어진 상황이 되는 상황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쪽 붙여서 차단을 갔는데 약간 한 발 늦었습니다. 젖히고 끊었지만 단수 치고요. 돌려치고 땄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더 타이트하게 이렇게 폐 모양을 갖추면서 갔어야 조금 더 변화가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었는데 실전에서는 또 이렇게 늘어두면서 또 안전하게 두면서 흙이 이쪽을 붙이고 받을 때 여기를 확실하게 살아두니까 뭐 흙으로서 조금 더 이쪽으로 두면서 더 크게 살 수 있었지만 지금 안전하게 둬야 되겠죠. 이렇게 안전하게 두면서 이제 거의 승세가 흙 쪽으로 거의 많이 기울었습니다. 흙의 승률이 96%까지 올라갔네요. 여기 두니까 여기서 이렇게 두었는데 이 단수는 악수입니다. 이건 둘 필요가 없는 수죠. 나중에 일로 칠지도 모르니까 그냥 이거 막아두는 게 정수로 보고 있었는데요. 이 단수는 조금 악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뭐 한두 집 손해를 봤는데 뭐 흙의 우세는 변화가 없습니다. 일단 교환해 놓고요. 이을 때 이쪽으로 갔습니다만은 이렇게 받아두니까 별로 둘만한 곳이 없어졌습니다. 일단 단수 한번 쳐봤고요. 여기서 확실하게 살아두었습니다. 일단 끊어서 또 이쪽을 노려봤지만 흙이 이쪽을 선수를 하고 뭐 조금 뭐 집으로 손해지만 안전하게 이것을 살리기만 하면 된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냥 있는 게 정수인데요. 최대한 옥집 형태를 붙이기 위해서 찝었는데 이 찝는 순간에 이제 집으로 굉장히 손해가 크다고 보고 있네요. 나중에 이제 끊어지는 게 남았죠. 카타고는 바로 끊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쪽을 붙여가니까 이제는 반면으로 거의 17집, 8집까지 차이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는 나오고요. 단수 이렇게 쳐서 얼핏 보시면 백이 조금 뭘 하긴 합니다만은 여기 선수로 이쪽을 살려 놓고요. 그 다음에 이걸 뚫어버리니까 백이 하변에서는 좀 이득을 봤지만 확실히 살았고 이쪽도 뚫리면서 이제 집 차이는 지금은 뭐 반면 20집까지 벌어졌다고 보고 있네요. 자, 끼워 이었고요. 자, 선수 교환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찝어서 확실하게 살려두고 있습니다. 자, 단수를 치니까 자, 이제는 뭐 더 이상 가일수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이쪽으로 할 수 있군요. 이걸 하나 가일수 안 하면 안 되겠네요. 가일수 하고요. 그러니까 백이 이쪽을 이어서 이쪽을 접수를 했죠. 아까 이게 좀 단수가 되던 상황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하변은 조금 챙겼는데 그게 가장 큰 것을 막았고요. 그 다음에 선수 교환해 놓고 또 여기도 좀 급하죠. 여기도 이어야 됐고 그 다음에 흙이 이쪽 선수하고 백도 여기까지 교환을 다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살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이으니까 또 이쪽 살아야 되죠. 따고 백이 살고요. 여기 살고 난 후에 이제 흙이 다 끊어버리니까 여기 두 점도 살릴 수가 없는 형태가 되었죠. 자, 이렇게 돼서는 뭐 더 이상 해볼 데가 없다고 봤고 흙이 조금 안전하게 두었기 때문에 뭐 반면 20집 이상 벌어졌던 것은 조금 줄어들어서 현재 카타고 눈에는 한 13집 정도 흙이 우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뭐 더 이상 해볼 데가 없기 때문에 이창호 2단이 여기서 돌을 던져서 흙을 잡은 아마추어 대표로 나왔던 안과르 아마 6단이 그 프로 유망주를 꼽혔던 이창호 2단에게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 바둑을 보고서는 흙이 뭐 한 번도 불리한 적이 없었고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밀어붙여서 완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 당시 굉장히 그 논란이 있었던, 굉장히 놀랬던 그런 바둑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회는 이제 끝까지 가서 4강이 됐을 때는 거기 1회전에서 아마추어들이 좀 많이 이겼었는데 결국은
4강전부터는 프로들만 남았고 결승전에서 그 김동엽 프로가 당시 3단이었는데요. 결승전에서 유창혁 또 당시 3단이었죠. 그래서 김동엽 프로가 유창혁 단을 이기면서 우승을 했던 그런 기전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2, 3년, 1, 2년 뒤에 일반인 입단 대회도 생겼고요. 그때 안간호 프로도 얼마 후에 입단을 하게 되고요. 88년도였기 때문에 이창호 당시 2단이었는데 이런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지만 이 연말에 최고위전 도전자가 되고 이듬해는 KBS 바둑왕전도 우승을 하고 그리고 2년 뒤에는 국수까지 따면서 명실상부한 이창호 시대가 열렸었는데요. 그 전에 이창호 구단이 어렸을 때 바둑 아마 조금 긴장도 많이 했을 거고 부담도 많이 가졌겠죠. 아마추어랑 두는데 두는 솜씨가 아마추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완패를 당한 바둑이었습니다. 자, 오늘 재밌는 바둑 여기까지 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바둑이 하나 골라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